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38화 식민지와 모빌리티 인프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궁화호는 5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KTX로는 무궁화호의 절반 정도인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하이퍼루프가 개발되어 서울 부산 구간에 설치되면 약 2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해운대에서 강남으로 출퇴근도 가능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초고속의 모빌리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와 모빌리티 인프라의 발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근대적인 모빌리티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앞서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32화 바퀴와 모빌리티 편에서 조선의 실학자들이 술의 사용이 미진한 것을 개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수레나 바퀴의 사용이 드물었고 대부분 도보, 말, 가마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반도에 처음 철도가 깔린 것은 1899년 9월 18일 개통된 경인선입니다. 이후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병탄 이전까지 1905년 경부선 완전 개통, 1906년 경의선 완전 개통을 비롯하여 여러 철도 구간이 속속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은 모두 일본 자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인선은 일본의 경인철도 합자회사가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습니다. 경인선 개통으로 일본은 일본인 거류지 인천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직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과 경부선은 러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완공했습니다. 이후 한반도 병탄 이후엔 1914년에는 서울 원산을 잇는 경원선도 개통되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철도 부설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1885년 일본은 일본인 기사를 파견하여 철도 부설을 위한 지형 탐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기사는 약 4년간 한반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탐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1904년 용산 당고개 부근에서 일본군 철도대대가 경의선 기관차 운전을 시험하는 장면인데 그 밑에는 서울 시내와 용산나루를 오가는 전차가 달리고 있고 그 옆에서는 조선인이 소 달구지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나 민족 자본들도 자신의 힘으로 철도를 놓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자금력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일전쟁 도중인 1894년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경부선 부설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경의선 부설권은 러시아의 견제로 한동안 차지하지 못하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의선 부설의 저희를 알고 있는 대한제국의 민중들도 이에 저항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이 1904년 경의선 부설 작업을 지연시키려 한 혐의로 조선인 의병 3인을 마포의 공덕리 부근에서 이른바 철도 파괴범으로 총살한 후 군의관이 검시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김성삼, 안순서, 이충군 열사로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일본군은 이 처형 장면을 9장 이상의 연속사진으로 촬영하고 대량 배포하여 자신들의 무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으므로 경의선은 정작 전쟁에 거의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의선은 오히려 러일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식민지 침략에는 모빌리티가 중요합니다.
식민지 내부의 모빌리티를 위해 철도가 중요하다면 이 모빌리티 인프라를 식민 본국과 잇기 위해서는 항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식민지 통치에는 철도와 항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철도는 제국 일본과의 연결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륙 연락 수송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항만 건설과 철도 건설이 연동되었고 항만의 확장은 철도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는 철도가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국이 식민지 진출을 위해 건설한 항구 도시는 제국의 거대 권역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우선 경부선과 경의선이 이루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종착역인 부산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인천항은 경성으로 들고 나는 관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군산과 목포는 미국을 반출하는 항구였고 진남포와 신의주 등은 중국과 연결되는 항구였습니다. 이처럼 일제가 한반도에 부설한 철도망의 종단역이던 부산, 인천, 목포, 군산, 진남포, 원산, 청진 등은 해로 수송을 통해 일본과 연결되었습니다. 1940년 당시에 인구 3만 6천 명 이상의 도시는 20개였는데 그중에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한 근대 도시가 절반인 10개였다고 합니다. 철도와 항구의 연결은 이 사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34년 부산항 제1부두 사진입니다. 제1부두라는 이름처럼 근대의 부산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항만시설인데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부산역에서 이어진 철도 레일이 부두 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배에 실려 들어온 화물은 곧바로 철도를 이용해 운송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를 침략한 제국들이 철도와 항만 등의 모빌리티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혈안이 된 것은 일본뿐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제국주의가 건설한 인도의 철도를 표시한 이 지도에서처럼 많은 식민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모빌리티 인프라가 발달한 것은 사실이고 그 인프라가 현재 인프라의 기초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목표 자체가 식민지 침탈과 수탈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습니다. 게다가 식민지 침략을 위한 목적에 따라 건설된 모빌리티 인프라는 식민지 지역 자체의 내부적 필요와는 다르게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식민지 지역의 자체적인 발전 방향을 왜곡하는 것이었기에 탈식민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